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를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석방이 되더라도 가자나 서한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다 회전이 시작되면 가자 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난민들을 법문하겠다는 말씀도 내놨습니다. 일본에서 가자 지구를 남쪽으로 가르는 백자리 군대를 주둔해야 합니다. 하마스는 이런 주장들이 이스라엘이 지난 5월에 제시했던 휴전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 추가했다고 비난합니다. 하마스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면서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조했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에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만 급해졌습니다. 실무그룹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타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are feverishly working in Cairo as we speak with our team and the teams of the other mediators as well as with the Israelis to get to a ceasefire and hostage deal. 휴전 협상, 헤즈볼라와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카이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가자지구에서는 70여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만 명이 훌쩍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정면으로 충돌해 긴장이 한층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공관은 어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은 기존 500여 명에서 68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체류 제외 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는 정부는 해당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경제 팩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 오동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서초동, 강남구 다 이전까지 회복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2021년, 2022년 분가파라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당시 좀 기억하세요? 전 이때 이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봤던 집들이 그냥 5천이 계속 집값이 올랐었죠. 정말 많이 올랐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게하고 먼저 쏘는 사람이 인자다 이런 직접 보지 얘기 않고 있었죠. 그랬던 경험이 있고 뭐 제가 반대편에서 그런 이제 어떤 피해를 입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는데 왜냐면 그 당시가 최고가였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이야기인데 그 당시가 제일 최고가였고 지금 보면은 이들이 7, 8, 3분기를 다 알긴 그렇지만 7, 8개월 동안 7월에서 8월 동안 가격된 내용들, 거래된 내용들을 봤더니 이미 그 당시 90%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때도 거품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조금 뒤에 말씀드릴 텐데 예. 이때는 지금 조금 다르다는 정보가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그래픽을 보면요.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서초구와 용산구는 99%를 회복했고요. 강남구는 9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마포구와 종로구가 각각 95%, 성동구와 중구가 93%, 양천, 송파, 광진,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가 92%까지 실거래가를 회복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거래된 내용을 보면 이미 최고치를 넘어선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 속도가 좀 더디죠. 도봉구가 79%, 회복 정도가 가장 낮았고요. 노원구와 강북구, 종랑구 등이 회복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강남권역,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고액 현금을 가진 자본들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회복이 빨랐다 이렇게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죠.
장기 변동폭을 보면 그때 당시에 상승폭이 상당했고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축 분양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존 주택 시장 쪽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전월세 가격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에 있었습니다만 최근 1년 연속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자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기존 주택 쪽으로 쏠리면서 가격이 회복되는 정도도 빨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랑 좀 다르게 거품이랑 좀 다르게 그 건축비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 이 부분에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보이고 물가 자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자체가 어떤 투기라기보다는 좀 확실한 하나를 좀 사자. 약간 똘똘한 뒤로 개념. 몰리는 현상을 예.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이 강남 서구 중심으로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지난 8일에 88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내놨잖아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자, 보십시오. 이 정비사업 속도를 내면서 뭐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으로 좀 늘린다. 뭐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담겼죠. 정부가 일단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 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앞당겨서 이 정비 사업의 기본 개념 자체를 규제해서 좀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이게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방위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으로는 보입니다. 또 정부가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선 방침인데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요. 대출 한도도 축소가 됩니다. 이미 일부 은행들이 조금 미리 좀 눈치 보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8월달, 그러니까 7월, 6, 7월 지금 계산이었고 8월치에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조금씩 줄고 있어요. 물론 8월 마무리 돼야 좀 종료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한 8, 9월 이번 분기가 마무리되면 어떤 뭐 성적이 나올지를 좀 관심가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영상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빵을 먹으니까 네, 두 번째도 아파트 관련 소식인데 네. 20억 로또 아파트로 알려졌던 곳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또 청약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스타 발음이 좀 어려워요. 부적격으로 뭐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한 세대가 50가구가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이 29가구, 일반 공급이 21가구, 전체 분양 물량이 292가구 중에 17%나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분양 물량 자체가 300가구도 안 되는데 계약을 못 치는 세대가 50가구가 나온 거 좀 평범하지 않아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22억에서 2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신축 아파트가 지난달에 한 44억 원에 거래가 돼서 25억가량 이거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로또 청약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의아했던 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당첨자가 만점 청약 통장 보유자가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네, 수능 만점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3명 있었고 최저 당첨 가점도 1개만 제외하고는 70점 넘겼어요. 관련된 내용이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 만점이라는 이제 84점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냐라고 보면은 본인을 포함해서 7명의 세대원이 15년 동안의 무주택자로 있어야지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위장 전입의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실 그 부모가 살고 있지 않은데 그 주민등록을 이동해서 주소시 이전해서 그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은 예전부터 굉장히 좀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저희도 이제
경쟁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나 했더니 네. 뭐 부모님 모시고 한 자녀가 3명에 한 15년 정도 무주택으로 있어야 되는 뭐 수준이기 그럼 때문에 현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한 14억 정도, 최소한 14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당첨된 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자도 나오고 또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당첨을 포기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냐 이 정도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후분양 뭐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당첨이 되고 난 뒤에도 3개월 내에 큰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금 조달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가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한 50가구 정도 당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포기한 예. 50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이 로또 기회가 돌아가나요?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서울 서초 강남구에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대거 분양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여기도 뭐 경쟁률에 좀 뭐 차이가 있을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이 강남 3구